17번째 물건 모시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고산면 토지 지분 79분의 49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감정 가격이 1억 4,7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1억 4,700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1억 4,700인데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를 1억 2,400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감정가는 1억 4,70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건인데 신건이라고 해서 해도 한 번 떨어진 가격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한 명 있죠. 김선영이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보면. 그리고 임의 경매로 해서 2016년도에 여기 보면 설정을 해놨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전입이 2020년도에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설정이 토지 소멸 지분이죠. 건물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거는 건물에 인집을 한 거고 이거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리분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건물에는 설정이 돼 있지 않아요.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등기부등본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기준권보다도 늦게 돼 있어도 여기 보면 이건 건물에 있기 때문에 건물에 돼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 이 대항력은 보면 세입자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건물은 매각죄입니다. 79분의 49라면 50% 이상이죠. 지분의 50% 이상의 권한은 무슨 권한이 있죠? 사용의 권한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주인을 찾아서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고 건물을 멸시해버리는 것이 제가 보면 이거는 제일 해결하는 거에 제일 첫 번째 것이고 나머지 여기 보면 누가 있죠? 준이라는 분이 있죠? 준이라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나머지 지분을 마저 가져오는 것이 제일 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 지분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여기는 고3저수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고3저수지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토지 연계 확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죠. 김씨, 한강, 정문 뭐 해갖고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요 안 나요? 네? 누가 그래 안 난다고? 제가 여기 보면 그 다음번 토지개발 원 강의 시간에 이렇게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문화재에 건물을 질 수 있느냐 없냐를 보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문화재 보존 정보 이런 것이 있죠. 이거 있어서 제가 여기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여기 그랬더니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화재 보호법상 건물을 못 짓는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문화재로 돼 있을 때는 문화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4층 이하를 건물을 짓느냐, 신축은 못하느냐, 중축을 해야 되냐, 중축은 몇 층까지 할 수 있느냐, 2층까지 질 수 있느냐, 4층까지 질 수 있느냐, 문제가 없냐,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확인해 보는 것을 제가 언제 강의한다 그랬죠? 토지개발 완 강의 때. 그러면 우리 저기 조여사님은 옛날에 제가 이거 강의할 때 못 들었어? 기억이 안 나? 그래, 기억이 안 나야지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분에게는 재수강하면 또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집은 이렇게 옛날 집으로 돼 있는데 건축물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이 땅이 한 200 몇십 평 되고 넓거든요. 넓고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고3 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곳에 보면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했지? 안성이라고 그랬죠? 안성이 제가 지금 뜬다고 그랬죠? 안성이 왜 떠요? 제일 먼저 포천에서부터
세종시까지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그 고속도로가 안성을 지나가면서 인터체인지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그 도로가 생긴다는 점이 또 하나 좋고 그 다음에 그 용인의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저기 그 디지털 플라자가 들어오는데 그 바로가 용인이라 그래서 얼른 보면 용인이 좋은 것 같은데 그 거기하고 가까운 곳이 이게 보면 안성이에요.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것을 만들었어도 용인의 원산면이나 이쪽이라 다 거기에 같은 둘레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봐서도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둘만 하다. 전 전국적으로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올라가서 아까처럼 뭐 아파트 지분 경매처럼 6개월 안에 치고 빠져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사람은 최소한도 3년이나 5년을 보고서 투자해 두는 겁니다. 세종시 전이면 다세대 토지 건물 전체 매각. 세종시 전의면도 이 토지 전체 매각에 보면은 이 감정가 이렇게 한번 떨어진 게 이게 드물거든요. 이게 요새 뭐 중부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세종시 다세대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강제 경매로 2천 얼마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에 취하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낙찰을 받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또 팔릴 수 있는 그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묶일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진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는 날 수 있지만 묶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지금 그 제가 이 토지 개발 특수 경매에서 추천 물건을 1년 동안을 지금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추천 물건을 강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 이걸 입찰에 들어갈까 저걸 입찰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동안에 제가 특수한 물건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주는 거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경매 강의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일주일에 2번씩 해서 강의를 하고 이 한 3개월이면은 수료를 하고 내보내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제 수강생들이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와요. 왜 그러면은 아우 집에서 몇 개월 있더니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울 때는 다 알았는데 그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경매에 대해서 이랬던 거 저랬던 거 다 잊어먹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배우신 분들이 내가 경매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제 것처럼 1년 동안을 수강을 하고 실전을 가지고 권리 분석하는 걸 계속해서 배워가고 아, 저 특수 경매, 지분 경매, 건물이 없는 거, 뒷담한 건물, 아, 어떻게 처리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익혀가면서 1년에 한 건만 낙찰을 받는다고 그래도 제가 1년에 120만 원을 받기 때문에 1년에 한 건 낙찰을 받아서 뒤처리한다고 해도 120만 원이 10배는 버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그럼 이것을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이 돈만 버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을 알게끔 되면 내 부동산을 지킬 줄도 아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낙찰을 받아서 가져오지 않아도 아, 내 부동산 내가 계약을 할 때, 내가 전세를 들어갈 때, 내가 전세를 줄 때, 이럴 때 다, 아, 내가 계약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보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3개월, 4개월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 이게 한 달에 2번씩만 강의를 하더라도 1년 동안을 계속하면서 잊어먹지 않게끔 계속해서 깨닫게끔 하고 이 부동산 내에서 떠나지 않게끔 만드는 이 강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년에 110만 원을 받고 지금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어디서 부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 평택시 서정동입니다.
서정동이면 아까 신장동 바로 옆이에요. 신장동 바로 옆인데 여기 보면 다가구로 나와 있죠. 다가구로 나온 토지 면적이 73평이죠. 원래 건설업자들이 서울이나 이런 곳에 다세대 질러 그러면 70평이나 75평짜리가 딱 맞는 거예요. 건폐율 60%라면 예를 들어서 70평이나 6, 7, 40, 42평이지 않습니까? 42평을 반으로 나누면 21평짜리인 거예요. 21평짜리인데 발코니까지 트면 한 25평짜리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우리가 가격 싸게 해서 분양하고 돈 벌고 빠져나올 수 있는 큰 종이 이 평수예요. 근데 여기는 뭐 단독주택으로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물고 그건 아니지만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 보면은 여기 보시게끔 되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1977년도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먼저 사람이거든요. 한창수잖아요, 한창수. 한창수잖아요. 보면 전소유자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옛날부터 이 집 주인으로서 팔리고 나왔는데도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걸로 봐요. 아니 1977년서부터 지금 몇 년에 지금 40년, 50년 동안을 전세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무시를 해도 문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땅이 여기 보면 다른 땅에 두 필지를 붙인 거죠. 70평이라는 거 평수가 그런 정도로 된다? 넓다는 겁니다. 다세대 줘도 딱 되는 그런 데입니다. 보면 다 이렇게 쪼가리 반씩으로 돼 있는 건데 이 서정동이 여기가 택대시 서정동이잖아요. 이 두 필지 합친 겁니다. 근데 서정동이 어디냐? 여기가 이게 산으로 돼 있죠. 이 산이 비행장이에요. K55 비행장이고 여기가 신장동이고 여기가 서정동인데 신장동에는 K55 비행장 앞이지만 상가가 많은 곳이고 이 정말 임대주택은 이 서정동이 많은 거예요. 이 앞에는 K55 비행장 앞에 가면 미군들을 상대한 장사 달러 바꾸는 것 이런 여기 앞에는 그런 장사를 하는 곳이 많은 곳이 신장동. 그 옆에 여기 성정동은 그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임대주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서정동. 그런 동네에 지금 73평짜리 땅이 나왔는데 예전에 73평짜리 땅 나오게끔 내가 아까 얘기했죠. 10억 들고 와갖고 들었다? 이거 할 수 있는 것, 이런 땅 질 수 있는 거 사달라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갖고 공인중개사들이 10억짜리 00700 한 10개를 어떻게 대기하고 있었대요. 나오기만 하면 살려. 요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집을 지어놓고 한 필지에는 마당으로 써서 넓게 아주 좋은 그런 곳이에요. 두 번째인데 태안군 소면 그런데 그러면 태안군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올라가는지 아시죠? 며칠 전에 지금 해저 터널 개혁했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이제 서해안도 많고 거기 바닷가 많고 해수욕장도 많고 그 수목원도 있고 해서 그쪽이 원래 좋은데 사실은 태안에 제가 보면은 경매로 나오면은 현장 답사를 가려면 큰 맘 먹으면 잘 못 가요. 왜냐면은 그 태안 끝에까지 들어갔다 한번 나오면은 시간이 다 걸려. 근데 지금은 해저 터널이 생겨가지고 태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막바로 저기 대천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바닷가도 좋고 하지만은 지금 그 상당히 태안이 좋아졌는데 여기는 교회예요. 현재 뭐를 쓰고 있다? 교회를 쓰고 있고 그 2년 전인가도 경매가 나왔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2013년도에 경매로 나왔었죠. 2013년도에
1억 3,400에 나왔다가 매각을 했죠. 누가 1억 3,500에 낙찰 받았죠. 근데 허가가 났죠. 근데 배당 종결된 사건이라고 그러죠. 이건 배당 종결된 게 아니라 허가가 났는데 취하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대로 있다가 지금 2013년도 있다가 지금 2020년 됐는데 다시 경매로 나온 겁니다. 똑같이.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는 감정가가 1억 5,300으로 좀 올랐죠. 올라갖고 누가 1억 3,600에 그러니까 그 7, 8년 전에 낙찰 받았던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누가 다시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해갖고 지금 7,500까지 다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뭘로 쓰고 있다 그랬죠, 제가? 그럼 우리 저기 조혜련 여사님이 교회 가, 안 가? 교회 가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다가 교회 경매로 낙찰 받으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죠? 낙찰 받아서 교회 운영을 다시 말하면 교회도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죠. 근데 내가 빨리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아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 망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지 안 받는 것이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물건이 좋다 그러면 낙찰 받는데 저는 그거 보기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어디다 낙서 허가를 신다 그런 것도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면. 교육이 때문에 낙찰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공공이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거는 학교. 네. 아니, 그 교도 재단으로 돼 있는 거. 네, 재단으로 돼 있는 거. 무슨 재단으로 돼 있는 거는, 그렇지만 이건 개인으로 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교회로 사용한다는 얘기지, 개인 이름으로 돼 있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위치가 보면, 여기 보면, 모향항에서 500m밖에 안 떨어졌죠. 위치 좋네. 네? 말리포도 가까워. 말리포도 가까워 아주 좋은 자리에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아요. 보면. 이런 것은 사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정도로 위치도 좋고, 집도 좋고, 마당도 넓고 다 좋아요. 보면. 20번째 물건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단독주택이 있는데, 땅이 뭐냐면 27평에 보면, 그런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여기 보면, 유한회사 은천상사에서 지금 쓰고 있죠. 주인이 뭐예요? 은천상사입니다. 27평이거든요. 4억 6천인데 3억 6천9백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현장을 가만히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필지가 3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77-5가 있고 77-6이 있고 77-4가 있는데 지금 요거가 낙찰받은 겁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가 은천상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은천상사인데 대문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대문을 막아버리고 여기에 대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창고를 지어 놓고 보면 여기 창고를 지어 놓고 여기 이 건물을 은천상사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세 필을 다 같이 은천상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자,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이제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이고 경매로 나온 물건이 들어가는 대문이에요. 그런데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대문은 여기 있는데 요건데 여기 앞에 두 필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필지 뭐 이게 다세대가 다 주변은 전부 다 다세대입니다. 여기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 대문에서 바라보면 여기 포장 창고로 돼 있고 여기 집이 있죠. 다세대죠. 다세대죠. 다세대 가운데에 은천상사만 이거를 창고나 뭐 마당 같은 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은 이런 마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써야 되냐면 다세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지금 집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거 다세대 지어서 확보하면 상당히 올라가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 앞에 있는 땅이 있죠.
앞에 있는 땅이 77-5하고 77-6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은천상사건과 아파트의 소유자는 백영지로 개인 땅이더라고. 그럼 보면 이 백영지는 누군가 생각해보니까 은천상사 대표이사가 이런 생각도 가요. 그러니까 뒤 거는 은천상사 법인 이름으로 갖고 있고 앞에 거는 개인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 가서는 다 합쳐서 누군가가 다 합쳐갖고 다세대를 질 땅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은 있어요. 제가 판단을 해봤는데 여기 집이나 다세대를 다 지었죠. 근데 요만큼이 없다고 해서 다세대를 못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샀다고 해서 누가 다세대 짓겠다고 팔으라고 할 때 얼마 저라고 버텨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보면 다른 이 사람은 혼자서 2층 집을 짓는데 사방이 뺑 들어서 4층짜리 집에 자기 혼자 2층짜리 집 짓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상당히 좀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이 다 다세대 지었듯이 여기 이 땅에 반만 돼도 다세대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을 합쳐서 다세대를 같이 합쳐서 짓는데 다세대로 짓려니까 팔으라는데 나 안 팔아 얼마 안 주면 안 팔아 이렇게 버틸 건 아니라 그대로 그냥 같이 팔아서 지고 나오면 팔고 빠져나오면 된다. 제가 보면 이게 빨리 협상이 안 되면은 이 부동 건물을 멸시를 해버려야 돼요. 종부세에 걸리지 않게끔 하려고. 21번째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에 보면 임의 경매로 1억 4,200에 청구를 했는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에요. 여기 보면은 주택인데 91평이죠. 91평인데 감정가가 1억 8천이 지금 8,900만 원까지 떨어져서 반 가격은 떨어졌죠. 제가 이거를 추천할까 하다가 조금 망설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보게끔 되면 뭘 보냐면 땅값은 올라가고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건물이 30%가 되고 땅이 70%가 되는 가격으로 추천을 하는데 이건 반대로 감정가가 1억 8천인데 토지가 5,200이고 건물이 1억 2,900이야. 그렇잖아요, 보면. 그럼 땅이 5,20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 감정가 저기 1억 8천이 허수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보면.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이것이 낙찰이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니까 왜 지나간 걸 올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할 때 권리 분석하는 걸 보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저는 마음을 바꾼 것이 여기가 보게끔 되면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도시지역이라는 얘기거든요. 도시지역인데 보면 동네가 다 집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요 땅이 지금 경매로 나온 건데 김천 시내에 있죠. 김천 혁신도시가 있죠. 김천역이 시청이 있죠. 김천역 있죠. 다 내가 보기에는 10km 이내의 거리야. 그럼 김천 시내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김천 시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을 50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건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면 100만 원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5,200을 감정평가를 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한 8, 9천으로 늘리고 건물을 1억 2,900원을 8, 9천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그렇게 해도
가격이 49%까지 떨어졌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감정평가사가 이게 배치도 올리는 거죠. 자, 한번 보십시다. 집을 H형으로 만들어놨죠. 왜 이렇게 H형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다시 말하면 여기가 현관이거든요. 근데 이쪽과 이쪽이 별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한 집인데. 그러니까 이쪽에 주 건물을 생각하고 이거는 뭐야? 세를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내가 보면 설계 자체도 괜찮게 했고, 건물 자체도 막진 건물은 아니야, 보면. 제대로 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한 채에 세를 따로 줄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쪽은 이쪽대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현관은 같이 쓰지만은 생활 공간은 별도로 나눠줬다. 해볼만하다. 투자할만하다. 그 생각을 바꾼 겁니다. 땅의 가격이 완전 낮았었는데 생각을 바꾸게 됐다. 이러니. 제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낙찰을 받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 생각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때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추천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보면. 22번째 물건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의 근린시설입니다.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동두천이 미군 부대가 거의 다 지금 철수됐어요. 몇 개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군을 상대로 하던 영업업소의 직원들이나 이런 가게가 다 문을 닫아갖고 인구가 상당히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이 옛날만큼 살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두천의 거는 잘 추천을 안 하는데 이번에도 질르지만 않고 4,900이라 그러면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싶어서 그냥 추천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죠. 3,500이죠. 3,600이죠. 그러니까 7,500 정도, 6,500 정도가 6,700이네. 6,700이 지금 뭐야? 그 전세 보증금으로 오는 거죠, 보면. 그리고 6,700 오는 거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를 했는데, 2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배당 요구를 했으면 낙찰 받은 거고, 배당을 다 줘야 안 줘요? 다 주긴 주는데, 모자란 돈은 못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찰자가 주면 줄 수도 있고, 그 준 걸 갖고 원래 2분의 1 주인이 줘야 되는 것을 어떤다? 우리가 그 사람의 걸 2분의 1 지분을 우리가 압류를 해서 그걸 또 새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그건 최악으로 갔을 때 얘기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가 알았습니다. 내가 반 얼마를 우리 배당으로 받아가는 거 말고 자기는 얼마를 또 내놓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보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이 사람이 보면 나간다고 하지 않고 내가 나하고 어떻게 한다? 다시 계약을 하자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나간다 그러면 내보내면서 다른 사람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 내가 2분의 1을 받을 수도 있겠죠. 도로가 이쪽으로는 넓고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으면서 그래도 좀 이렇게 발코니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씌워놔갖고 좀 쓸만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해볼만 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추천한 겁니다. 교수님, 근데 집이 이렇게 삐딱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사진이 그런 거예요. 사실 저 위에도 삐딱한데? 사진이 그런 거예요. 되게 이상한 삐딱한데? 사진이 그런 거라니까. 너 보면 똑바로 돼 있죠. 삐딱한데?
빗물을 피하려고 경사를 둔 것 같아. 있는 업자가 경사를 둔 것 같아. 빗물. 대단한 시간이. 서울시 영등포구의 아파트가 13분의 2 지분 매각인데 강제금융으로 1,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인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바로 협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고혜순이 한 명에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협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고 바로 낙찰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가지고 천몇백만 원에 강제 경매 나온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이런 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거고 나머지는 고민할 필요 아무것도 없고 이런 것도 낙찰 받으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해결이 다 된다고. 거의가 이런 1,700만 원 정도 이거는 취하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취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내 지분을 다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 그러면 이게 보면 취하를 시켜야 돼, 내 지분을 사야 돼. 취하는 지금 1,800만 원 가지고 취하시키고 내 지분을 살려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더라도 1억 2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억 2천 드려야 돼, 1,800 드려야 돼. 얼뜻 보면 그런데 여기 1,800을 샀더라도 고혜순이가 국민카드에 가져가는 건 1,700만 원밖에 안 가져가잖아요. 그럼 나온 거를 고혜순이한테 다 도로 줘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취하를 시키나 이걸 주고 하나 고혜순이가 배당을 받는데 고혜순이가 배당 받아갖고 다른 데로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식구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2억에 낙찰 받든지 3억에 낙찰 받든지 이 1,700만 원만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건물주인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취하를 시킨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스물네 번째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도 8분의 1 지분매니까 조금 아까우고 대동소이예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강제 경매로 해서 얼마죠? 9,500이죠. 그렇죠? 이건 9,500인데 지금 이거는 얼마를 청구했죠? 3,50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취하를 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공자 우선 매수를 하든지 여기 있는 낙찰자한테 사가지고 가는 게 맞죠. 아까는 1,700밖에 안 됐으니까 취하를 시키든지 뭐 공자 우선 매수를 하든지 뭐 마찬가지 된 거고 이거는 근데 둘 다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끝이 난다. 오래 걸릴 일이 없으니까 마진이 많으냐 적으냐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묶이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분으로 받아도 1가구 2주택이에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분으로 받은 걸 먼저 빨리 팔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시골 집을 하나 사놨는데 팔기 전인데 남편이 이사를 오면서 동탄으로 저기 뭐 이사를 오는 게 울산에서. 그러다 보니 울산 아파트를 한 7, 8년 전에 사놨는데 가격이 올라갔는데 동탄으로 이사 오면서 양도소득세가 뭐 1억인가 2억 얼마가 나온 거야. 그래갖고 난 그 파는 순서인데 그 당시에 내가 얘기했던 것이 그 시골 주택이기 때문에 그거는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해갖고 그걸 만들어서 해갖고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고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낸 적이 있는데 다시금 1가구 2주택이라고 또 파는 순서를 정확하게 정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팔아야 되고 자기 주 건물을 절대부터 먼저 팔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파는 순서대로 내는 거니까. 앞에 거를 팔아버리고 뒤에 거 하나 남았으면 그게 1가구 1주택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한 거세요? 이해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뭐야 만약에 일가구 내가 서울에서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경매를 받으면은 그게 이제 일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예. 네,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저 경매 물건을 팔게 되면은 예. 다시- 저것만 일가구 2주택이지. 그러니까 저것만 팔면 상관이 없는데 저것만 팔고 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그 시점부터 다시 일가구 1주택으로 계산이 되니까 문제가 투기백 같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목성 정권이 그런 문제 때문에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주택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 주택을 못 건드리는 거죠.